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진 관련 조사와 연구도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전문가와 함께 이번 포항 지진의 원인부터 필요한 대책까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웅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이번 포항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단층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기상청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은 뭐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네. 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장사 단층이라는 양산 단층 부근의 부근 단층의 네. 움직임으로 이 지진이 난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미 경주 지진이라는 것이 네. 1년 전에 나가지고 상당히 그 조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거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은 경주 지진은 12km라는 그 깊이 이하에서만 여진이 뭐 600여 차례 그 집중되어 네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데는 거의 지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 포항 지진은 그 9km 내지 8km 아직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만은 12km보다 훨씬 얕은 데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 경주 지진의 뭐 심지어 여진이 아니겠느냐 네네.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성질이 완전히 다른 단층이 깊이가 다른 다른 건가요? 예, 단층과 깊이가 다른 깊이가 지진으로 다른 볼 수 있을 것 지진으로 같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산 단층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양산 단층은 그 과거 계속 환성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돼 왔습니다만은 그 양산 단층에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활성으로 확실히 그 네. 결정되어진 단층이 있고 양산 단층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단층입니다. 이것이 뭐 한꺼번에 움직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긴 단층이 움직일 거냐 하는 거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이번 포항 지진이 수평 이동 단층 지진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것도 아직 좀 더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경주 지진의 경우에 미루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단층에서 서로 어긋나서 나오는 이동 단층의 모습이 바로 수평 이동 단층이라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수평 이동 단층의 그런 것과 다르다면 그럼 수직 이동 단층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직 이동 단층은 주로 그 역단층 아니면은 그 판 구조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판이 부딪히는 데서는 역단층이 나오고 판이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데서는 정단층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단층하고 역단층 그런 것은 이제 수직 이동이고 오늘 그 포항 단층이나 양산 단층, 경주 지진 네. 이런 것은 긴 단층에서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수평 이동 단층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지진은 말씀하신 대로 경주 지진보다는 규모가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원의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진동의 길이가 길었고 체감하는 지진의 강도는 강했던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경주 지진은 규모가 5.8인데 이번에는 5.4였고요. 5.4, 4배 정도 작죠. 네. 그런데도 그 피해 규모가 그 보도된 대로 좀 더 체감하는 진동도 크고 피해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진의 깊이인데요. 뭐 지진의 깊이도 있습니다만은 경주 지진의 경우는 그 지역이 대체로 안반지대라서 주로 연약 지반에서 이렇게 그 지진의 그 진동이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지진은 경주 지진에 비해서 지반이 좀 약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은 것도 있었지만 또 지반 자체가 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실제로 그 지역이 지반이 좀 그 단단하지 못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지질학적으로 보면요. 그 지역이 화산재가 덮인 지역으로 이렇게 그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부산 시민들의 경우에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아니냐 이래서 바다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어제 쓰나미가 없었던 것은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 쓰나미라는 것은 이제 그 판 구조론에서 긴 판 경계에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그런 판 경계는
일본 동해안 일본 그 해안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로 보면은 만약에 거기서 큰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를 덮친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울릉도까지 약 1시간 정도의 네. 시간이 있고 또 울릉도에서 또 동해안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피해는 생기겠습니다만은 뭐 인명 피해랄까 그런 거는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처럼 그렇게 큰 피해가 생길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번에는 내륙 지역에서 내륙 포항의 바로 밑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쓰나미가 없지만 동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쓰나미 피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거 1980년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해안 쪽에서 역단층성 해일성 지진이 나서 그 동해안을 덮쳐서 피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어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경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불안하셨을 거고 그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실 텐데 포항 이외 다른 지역에서 뭐 여진이나 비슷한 지진이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부분이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주 지진도 그렇고 포항 지진도 그렇고 과거 200년 동안 이런 지진이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각되어지는 것이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한반도가 5cm 가량 움직였을 때 그 응력의 그 작용으로 한반도 곳곳에 그 지진이 나고 그 일부의 작용으로 이번 지진이 났는데요. 그걸로 미루어 앞으로 뭐 경상도 이외의 지역에서 뭐 이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나지 않으려는 법이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한반도의 지각에도 변화가 생겼던 것이고 예. 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정태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